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오픈 AI가 며칠 전에 GPT 4.1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GPT 4.1이 일반 챗GPT 창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API 전용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4.1을 공개하기 전에 오픈라우터라는 사이트에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회의사 알파, 옵티머스 알파 뭐 이런 식의 닉네임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결국 GPT 4.1이었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엑스닷컴에도 보면은 오픈 AI 디벨로퍼스 여기에 보면은 퀘이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이 퀘이사하고 옵티머스를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점수가 썩 좋게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 4.1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픈AI 플랫폼에서 4.1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오픈AI 플랫폼에 들어오면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모델을 4.1 미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의 이 모델스를 보면 이제 모델들이 쭉 있거든요. 4.1이 있고 4.1 미니, 4.1 나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고 저렴하다고 하는 4.1 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은 인풋이 0.4달러, 그 다음에 아웃풋이 1.6달러거든요. 100만 토큰당이죠.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가 무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충전을 했습니다. 제가 10달러 정도를 충전을 해서 그걸로 테스트를 진행했거든요.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한 18번의 리퀘스트를 보냈고 제가 사용한 토큰이 7만 7천 토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100만 토큰당 인풋 아웃 가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7만 토큰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0.04달러를 사용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한 12개의 문제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A, AB, ABC, ABCD 다음에 문자를 예측하라는 문제죠. 요거는 제대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문자열이 A, B, C, D, E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라. 이 문제죠. 요게 접속이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올리면 뭔가 에러가 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튕겨져 나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12개 문제를 냈는데 리퀘스트는 18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6번의 에러가 났었나 보죠.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방정식을 세우고 8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두 번째 문제 정답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이 문제죠. 나누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 파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문장을 합치면 되는 건데 답을 EDBAC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끔 이렇게 반대로 대답을 하는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크다 작다를 가지고 부등호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먹은 게 이제 크다. 우선 크다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거를 비교를 해버리니까 작은 순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먼저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추정을 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는 거거든요.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맨 앞 사람은 알겠다고 했는데 그 모자 색깔이 뭐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검은 모자라는 걸 맞췄죠. 네, 맞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은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습니다. 최소한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아내야 되는데 몇 번의 양팔 저울질이 필요하냐 이 문제죠.
그래서 공식으로 풀었어요. 3번의 양팔 저울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6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자, 현재 조건과 5년 전의 조건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방정식을 풀면은 아버지의 나이는 80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7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BC 중 1명이 범인입니다.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가 범인일 때 모순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B가 범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8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2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두 수의 곱이 두 수의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88의 64개의 경우 중에서 몇 개가 곱이 합보다 크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수는 48을 구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면 4분의 3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9번째 문제 맞았고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 다음에 설계 모멘트를 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 줄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공식을 얘가 찾아냈고 수식을 풀었습니다. 방정식을 만들어서 변수를 대입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 풀었죠. 자, 그랬더니 근이 4250이 나왔다. 네, 정답입니다. 10번째 문제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은 후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들어줘라. 수식은 맥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리고 두 근을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코드가 나왔고요. 요게 지금 토큰이 조금 적게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토큰을 좀 늘렸습니다. 이게 코드는 이제 아웃풋이 길다 보니까 토큰 제한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팅하는 부분에 보면 토큰 개수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와서 이걸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143을 넣고 근구하기를 누르면 수직 렌더링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근이 가운데 오도록 조정을 잘 했습니다. 11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H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을 그리고 단면적도 구하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요. 속도는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역시 미니 모델이라서 그런지 빨리 나왔고,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자, 재원을 입력하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좀 바꿔보면은 이렇게 상부 플랜지가 바뀐 게 보이고요. 웹 높이를 많이 키워보면 이렇게 스케일을 잘 조정해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면적도 11700으로 잘 맞췄습니다. 여기 지금 메스작스로 이렇게 렌더링을 하려고 시도한 거는 제가 그 전 프롬프트에서 수식을 렌더링 해달라고 하는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지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거 렌더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뭐 감점을 하지 않고 단면적과 그림 그리는 걸 시켰기 때문에 단면적을 제대로 구했고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요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GPT 4.1 미니가 한 문제를 틀려서 92점을 받았습니다. 한 문제 틀린 게 그 사과 먹는 순서인데 순서를 반대로 얘기를 해서 틀렸죠. 네, GPT 4.1 미니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92점을 받아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K사 알파가 스텔스 시절에 92점을 받았으니까 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거죠. K사 알파가 어떤 문제를 틀렸었죠? 퀘이사 알파도 똑같이 그 사과 먹는 순서 문제를 틀렸었네요. 그런데 그 소문에는 퀘이사 알파가 4.1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4.1 미니라고 했고, 그렇다면은 테스트할 때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 걸까요? 옵티머스 알파가 퀘이사 알파보다 좀 점수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4.1 미니가 K4 알파의 점수가 나왔고 동일하게 4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냥 GPT 4.1을 테스트해 보면 점수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뭐 이 LLM을 테스트한다는 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매번 똑같은 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네, 이번 영상에서는 GPT 4.1 미니를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해 봤고 한 문제가 틀려서 92점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